김희수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CBS 매거진. CBS 매거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과 함께 2013년 올해 활동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취자, 우리 지역민들께 새해 인사해 주십시오. 네, C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박혜자입니다. 정말 지난 대선 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빚을 다 갚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빚을 갚아나가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에서 고난이 은총이다라는 말, 참 작년에 저도 선거를 치르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예. 아마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셨던 우리 CBS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말씀 마음속에 담아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희 민주당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저는 그것이 저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저희를 더 뭐랄까요, 크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비대위가 어제부터 그 대선 패배를 속죄하는 이른바 회초리 민생 투어 나섰는데 앞으로 비대위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상대책위원회는 실제 이제 정식 그 대표 지도부로 가기에 이전에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대위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난 우리가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했던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말 그 지역민들의 또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그 제대로 읽어야 되고 예. 또 그에 따라서 혁신과 정말 뼈를 깎는 쇄신을 그 틀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아마 4월 말경으로 예정이 됩니다마는 그때 있을 지도부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의 룰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그 회초리 민생 투어 나섰는데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시민들의 반응은 예. 아직 차가울 수밖에 없지요. 예. 정말 그 광주 시민들이 보내주셨던 사랑에 비하면 예. 저희 민주당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고 또 저희 민주당이 근거 없는 정말 낙관주의였죠. 예. 투표율 높이면 이길 거라고 하는 정말 근거 없는 예. 낙관론에 빠졌었고 또 그것이 우리 민주당으로 하여금 오만하게 만들었다. 또 독선에 빠지게 만들었다.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비판을 안고 있습니다. 예. 그 비판들 모두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회초리 사실 민생 투어가 되겠죠. 예. 자, 그 시민들의 비판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앞서 그 주요 뉴스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도 도보답사하고 있는 지금 봉화마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어질 계획인데 신계련 의원이 오늘 그 당 지도부를 비판했더라고요. 어떤 탁상 공론치 논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글쎄 공감한다 안 한다를 예. 떠나서 예. 저희 민주당은 지금은 어떤 그보다 더한 심한 말도 예.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비판도 저희가 겸허히 다 그 수용을 해야 되고 또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저희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더한 비판 또 어제도 그 지도부 왔을 때에도 그런 얘기가 양동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예. 말하자면 양동시장의 대표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내가 이 자리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고민이었다. 예. 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예. 이제 민주당이 그 지도부가 불러도 내가 좀 가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만큼 저희 민주당이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면에 저는 그러나 어제 양동을 돌면서 또 한편으로 느꼈던 것은 저희 민주당 당원들보다도 더 절절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뜨거운 애정을 또 가슴속에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도 예. 했습니다. 예. 저보다도 더 뜨거운 민주당에 대한 열정도 예.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쓴소리가 정말 그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럼요. 그렇게 생각을 애정이 했습니다. 너무 깊었기 때문에 상처도 네. 좀 깊었을 것 같고 네. 이런 시간이 좀 지속될 것 같은데 많은 지지를 해주었던 이 호남민들 그래도 민주통합당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 겁니다. 내일 지금 민주통합당의 앞으로의 내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민주통합당은 선거에 분명하게 패했습니다. 예. 그러나 패했지만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 새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또 민생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이러한 약속들은 여전히 저는 유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정치가 지향했던 탈이념이라든가 탈계파라든가 예. 또 탈특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민주당이 패배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세대별로 각 정말 국민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실제로 풀어낼 능력을 제대로 보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은 저희가 약속했던 것 이외에도 또 정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생활상의 어려움을 풀어내는데 주목해야 된다.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생이 곧 진보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뭐 그 추상적인 이념 논정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들의 일자리, 또 국민들의 주택 문제, 또 국민들의 교육 문제, 보육 문제, 주민들의 이런 실생활상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내고 예. 그분들의 애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민주당이 되는 거 예. 이것이 중요하다 여깁니다. 예. 자, 회초리 민생 투어, 지금 또 뭐 도보 답사, 지난번에 참회 300까지 지금 어떤 민생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혹시 이런 뭐 자리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내에서 그런? 아마 그 민주당의 그 예. 회초리 민생 투어는 예. 저희 이제 광주를 제일 먼저 왔고요. 예.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그 이야기는 했어요. 광주가 제일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예. 또 그 광주가 보낸 지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상도 쪽에서 보낸 지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였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분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어요. 예.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 고심 끝에 정말 내린 판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의 성격이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 그래서 때문에도 광주에 제일 먼저 와서 민주당이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면 예. 맞아야 되는 것이고 예. 또 광주 시민들한테 진 큰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정말 제가 의총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 정치 오래 하신 다선우님들 답 좀 내놔 보세요. 우리 광주 시민들한테 빚 어떻게 갚아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 광주에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이고 예. 아마도 이 민생 투어는 전국을 그 다니시면서 국민들의 그 말씀을 비판을 저희가 그 회초리로 예. 받아들이는 걸 겁니다. 네.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그 비판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밑에서부터 저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그러한 그 주문으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통합당의 변화의 바람,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새 정부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 계속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딱 열흘 됐죠. 예. 아직 제가 그 인수위 활동 중이기 때문에 예.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인수위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앞으로 꾸려나갈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국민과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예. 국민들이 과연 새 정부에 뭘 기대하는가 이걸 많이 듣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수위가 뭐 깜깜 인수위라든가 뭐 불통 인수위라든가 예. 이런 비판들이 예. 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수위가 정말 보안만 따지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말 그 개방을 하고 또 예. 목소리도 듣고 또 고쳐나가야 될 것은 고쳐나가고 예. 또 정책적으로 약속했던 것들 뭐 최근에 보니까 당에서부터 벌써 복지 공약 지킬 수 없다. 뭐 예. 재정 문제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애로를 먼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예. 공약 빌공약자로 흐르는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 민주당도 패배했지만 예. 철저하게 공약을 저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나 또
그 정부의 정권을 장악하신 분들도 정말 국민과의 약속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자, 인수위의 그 위원들에 관한 관심도 참 무척 많은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교수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인수위에 관해서 그 교수 출신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거기를 바라볼 때 교수 출신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교수 예. 출신들은 어떤 이제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의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면에 실제 교수들은 우리 스스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말로만 하고 실제 예.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예. 교수들이라고 이제 스스로 자조적인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예. 실제로 자기가 그린 밑그림 또 비판한 거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정책으로 그 구체화시킬 것이냐 예. 이거는 사실 교수들이 또 책임질 수 없는 분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께서 그 과거 그 교수 시절에 이 프로그램이죠. 이 CBS 매거진 진행을 맡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출연자로 오늘 나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 제가 한 8개월 그때 그 진행을 했었는데요. 예. 저는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 저는 배웠습니다. 예. 우리 그 CBS의 이 매거진 진행하는 그 지향점이 다양한 소수계층 또 약자들 사회적인 취약계층들의 목소리 저희가 귀담아 듣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때 많이 가슴 아팠지만 저 많이 그 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저를 키워준 저는 자양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예. 제가 친정 오는 것 같고 고향 또 같고. 제가 또 그 혹시라도 예. 국회의원 진출하면서 제가 예. 초심을 그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세요. 예. 그래야 제가 초심을 잃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으시는 연습한 것도 많은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의견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들어주시고, 새 정부가 또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되겠는데, 어제 뭐 정부 조직 개편도 발표를 했고요. 네. 의원님께서 바라시는 새 정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그 새 정부 박근혜 정부가 예.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또 잘해줄 때 저희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야당이 그렇게 각을 못 세우냐 비판을 듣더라도 저희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협조해야 된다라고 예. 믿습니다. 또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 중에서 예. 정말 그 대통합 또 탕평책 이러한 것들을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정말 그러한 그 인사상의 어떤 탕평책이 제대로 그 구현되고 또 예. 실제로 국민들의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지난 그 한 해 동안요, 의원님께서 벌여온 의정 활동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지난 이제 7개월 동안 예. 제가 초선으로서 예.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습니다. 예. 제가 좀 국회에 물어보셔요. 제가 좀 싸납다라고 할걸요. 네, 예. 교과부하고 참 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정권 말기다 보니까 예. 교과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 노출이 그 됐었고요. 그래서 예.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고 또 뭐 이제 많은 그 지역분들은 우리 지역의 예산 뭐 얼마나 가져오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예. 저 예산 확보 위해서 사실은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아마 실제 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노력했었고요. 또 저는 그 교육과학부로 갈 때 하고 싶었던 것이 지역 인재를 균형 있게 그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법안도 저희가 그 지금 여러 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을 예. 지금 수렴하면서 법안을 준비 중에 있고요. 예. 또 그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제를 그 강화하는 그러한 입법을 저희가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따져보니까 저희가 한 48건 정도의 법안을 지금 그 크고 작은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를 지금 해놨습니다. 예. 그랬고 이제 제가 또 그 뭐 실적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3개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NGO에서 주는 우수 의원 상도 받았고요. 예. 또 뭐 친환경 베스트 의원 상도 저희가 받았고 또 국회에서 주는 뭐 정책과 입법 우수 의원 상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자, 교과부하고 뭐 이렇게 각도 많이 세우시고 지적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어떤 지적을 했고 또 어떻게 좀 그 이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작년에 이제 지역 예. 대학의 가장 예. 큰 문제가 취업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취업률 가지고 국가의 그 재정 지원을 연동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취업률이 상당히 문제였는데요. 저희 지역 같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취업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지방 대학들은. 예. 그래서 그 취업률의 그 허구의 문제점을 제가 따졌고요. 그래서 그 취업률 지표를 바꿨습니다. 예. 이제 취업률 지표 정도를 저희가 좀 낮췄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교육 문제, 특히 이제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서 원래 교과부에서는 입학 사정관제가 아주 훌륭해서 뭐 그 사교육을 줄였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을 하고 다양한 스펙에 드는 비용들이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입학 사정관제 허실에 대해서는 중앙뉴스에서부터 쭉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비판을 이끌어내는데 또 수정을 결국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이끌어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 서구 갑으로 지금 계시는데 올 한해 그 우리 지역을 한번 보면요. 서구 지역의 갑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현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서갑의 이제 현안은 대표적인 게 저기 그 상무 소각장 예. 이전 문제, 그거를 이제 대신해서 저희가 그 RDF 시설하고 전처리 그 쓰레기 시설을 예. 두는 방법을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작년에 60억이 묶여 있었던 국비를 제가 풀어냈고요. 예. 또 내년 사업비도 30억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사업의 진행 속도가 지금 제대로 제 마음만큼 빨리 안 따라오지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 그렇게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예. 원래는 예산 안 주려고 그러는 걸 이제 확보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사업만 빨리 진행이 된다면 예. 저 국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데에는 큰 그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뭐 노력 중에 있고요. 또 한 예. 가지 현안은 이제 광산입니다만 광산 갑에 속해 있지만은 군용 비행장 이전 문제. 예. 그래서 군용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또 당장 아마 요즘 소음은 조금 줄었을 거예요. 그 소음이 서구로 오기 때문에 그게 예, 현안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서구민들이 아파트 단지, 상무지역 아파트 단지 분들이 예. 굉장히 아주 괴롭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랬더니 아마 조금 소음이 조금은 요즘 줄으셨을 거예요. 예. 그 이제 제가 몇 차례 찾아갔고 국방부를 하고 많이 좀 제가 각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블랙 이글스라고 훈련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 원주로 옮겨갔습니다. 가장 소음이 심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 연습 비행기들이 옮겨가도록 했고요. 예.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군용 비행장이 저는 민간 비행장하고 함께 결국 KTX가 들어오기 이전에 복선화되기 이전에 예. 사실 옮겨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외에도요, 전체적으로 뭐 지역 활동뿐만 아니라, 새해 활동,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이제 새해에 어떻게 보면 신정부가 들어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로는 민주당의 쇄신에 저 역시 앞장서서 민주당의 어떤 민생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면서 함께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높여야 되고요. 예.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에 대한 견제, 그래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또 사교육 문제라든가 학교 폭력 문제 예. 함께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부 말씀 짧게 한번 해주실까요? 예. 네, 예. 저는 결국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자산은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 인재가 사회 곳곳에서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내년엔 지역 균형 인재 육성법을 꼭 제가 완성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정말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우리 의정 활동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혜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